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화요일의 전문가는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 들려주시죠. 네, 지금 제시 리버모어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라미딩 매매 전략이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그대로 따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포감 때문에 그렇죠. 급등하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 같고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불안스럽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 구간만 나와도 놀래서 손절하고 돌아서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피라미딩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근 어제 1월 첫 장이 열렸었는데 중국이 사상 최초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는 급락 장세를 연출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부 동반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중국 증시는 장 초반 하락을 딛고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앞으로 시장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될 거냐라는 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딩 매매 전략은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죠. 상승하는 업종을,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면서 분할 매수죠. 한꺼번에 매수하지 않고 20, 20, 그 다음에 40. 그러니까 이렇게 20, 20, 40, 40 예를 들어서 내가 100%를 매수하겠다 그러면 4차례 나눠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할 때 오히려 더 강력한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매매 패턴이 바로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15년 말에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끝났다라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했었죠. 배당주, 코스피 대형주를 저가 매수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매매 원칙이나 매매 전략을 가져갔다면 우리는 바로 소탐 대실하는 그런 악순환을 또 겪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약간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지금 사실상 코스피나 이런 대형주들 쪽을 보면 PER이나 PBR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주가 너무 싸 보인다. 때로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손실이 깊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그 중국 증시가 급락한 다음에 최근에 중국 증시 일봉 차트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6월 12일장에 기록했던 5,172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요. 일단 8월 25일날 2,850까지 급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 보시면 어제 장에서 장대 음봉을 맞았어요. 그래서 3,200선까지 지금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우실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그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던 게 이란과 사우디가 국교 단절을 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된다. 그다음에 중국이 다시 경착륙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전부 50을 하회하는 그런 발표들을 하면서 이게 사실 진짜 구체화되는 게 아니냐,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과 공포감이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시장의 반등은 이런 거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반등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6년도 1월 달에 글로벌 증시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하락을 보면 이게 본격적인 시장의 상승 장세로 전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거는 저는 비정상이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요소가 과연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유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지금 과도하게 30불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40불을 넘어선다.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한다라는 것도 그런 예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달러가 과도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뭐 100 근처에 지금 육박해 있는 상태고요. 오늘 장에서도 1190원이 넘어갔다가 다시 1180원대로 환율이 이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수출 쪽에는 엔저가 또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위엔화가 절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와 지속적인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유가의 상반된 흐름이 지금 유가가 35불, 36불에서 좀처럼 40불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위엔화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중국과 계속해서 가격 경쟁 면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2016년도 새해 우리 전방 산업의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리를 미국이 올리지 않으면 중국이 경착륙 우려가 나오면서 그럼 미국이 이제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섣부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그게 과연 호재일까요?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게 악재일까요? 그렇게 단순한 극과 극의 흑백 논리는 저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못할 정도로 전 세계 경기가 침체돼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한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신흥국 입장에서도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요.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흥국 통화 위기라든지 자산 디플레 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정말 극과 극의 혼돈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엔화 절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달러당 6.34 위엔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는데요. 최근에 6.6을 넘어서는 위엔화 평가 절하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안화뿐만 아니고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추세가 지금 1180원대까지 1208원이 지금 고점이었었는데요. 1208원이 고점이었었는데 1180원대를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또 보시면 엔화는 상대적으로 또 지금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라미딩 매매 전략에 지난번에 강조해 드렸던 게 타이밍, 자금 관리하는 데도 기법이 필요하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진입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도주를 따르라, 전환점을 포착하라, 돈을 잃지 마라, 분할 매수하라. 이렇게 네 가지 원칙 중에서 지금 선도주를 따르라를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장세에서 강력한 테마주로 등장하는 것들이 소위 대선 테마주들입니다. 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오는 장세인데 이미 저점에서 2배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나 지금 친환경, 스마트카 이런 쪽의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 중국이 합작 투자를 하는 기업들 중에 중국이 지금 저작권 보호에 나서고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이 외국산 컨텐츠를 수입할 때 저작권 보호가 안 됐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자국이 투자를 하고 있거나 M&A를 해서 자국 기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왔던 그런 테마주들이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들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보성 파워텍과 CCS는 소위 반기문 총장 테마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안랩과 써니전자는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NK와 디지털조선은 김무성 대표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기차는 이제 친환경에서 스마트카로 또 태양광 풍력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은 사실 현실적인 기반을 마련하기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단기 급등 이후에 급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관련주들을 보면 LG화학, PNE솔루션, 일진 머티리얼스, 사마 컨덴서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만약에 배럴당 40불을 돌파한다든지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다면 전기차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유나 기본 휘발유차의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주들, 중국이 저작권 보호를 하면서 CJ ENM이라든지 CJ CGV 또 중국 투자가 임박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J 컨텐트리, 메가박스를 팔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기업인데 중국이 인수했죠. 그 다음에 개봉을 앞두고 있죠. 넛잡2나 스파크.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미용, 성형, 헬스케어, 그 다음에 소비주 트렌드 쪽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 오스템 임플란트, 아모레 퍼시픽,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지금 선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사느냐죠. 전환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 소위 그 CCS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포인트에서 전환 시점, 매수 신호들이 포착이 됐어요. 단기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준 거는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소위 테마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급등을 이용해서 대주주들이 장내 지분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중이 전체 비중의 1%라든지 그 정도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5%가 넘어가거나 10% 이상을 장내 매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급락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소위 그 대선 테마주답지 않게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급등이 나오지 않고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이런 포인트에서 확실한 매수 전환 시점, 매수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테마주들을 볼게요. 소위 그 안철수 신당으로 지금 큰 바람몰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대형 그 고가주 치고는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인트에서의 전환 시점, 매수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써니전자라는 종목을 보면 과거 2012년도에도 대선 때 10배 이상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지금도 보면 탄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NK라는 종목도 아까 제가 보성 파워텍, 소위 김무성 테마주라고 하는 건데요. 보성 파워텍에서 보신 것처럼 변동성은 크지만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무서워하시지 말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는 장이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루틴한 매매 기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요.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 기회를 줬지만 이제 상승은 장대 양봉 하나로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을 매매하는 기법도 항상 그 전환 시점,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한꺼번에 매수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라. 이것이 바로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매매 기법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윤석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피라미딩 매매 전략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좀 살펴봤고요.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을 들어볼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준비된 마켓 2막 2장에 오늘 준비된 순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오후장 3시간 남았는데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